안녕하세요, 블루포프입니다. 오늘은 ASP.NET Core 3.1 7번째 시간인 리팩토링 및 게시판 만들기인데요. 이제 동안 해왔던 거를 좀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순서는 리팩토링 및 라이브러리 만들기, 그리고 게시판 테이블 구성, DB죠. 그리고 모델 만들기, 이거는 이제 CS 모델, 그리고 화면, 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위즈윅 에디터, 지금은 서머노트를 써볼 겁니다. 일단 라이브러리 만들기, 리팩토링 및 라이브러리 만들기인데요. 리팩토링이란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함, 주로 가독성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쭉 써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복되는 코드를 좀 줄여서 단순화하고 이제 좀 기능을 좀 집중화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데퍼, 그러니까 리팩토링의 이제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썼던 커넥션들이나 이런 계속 반복됐던 코드들을 헬퍼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이제 그거를 해당 프로젝트에 합치는 게 아니라 별도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참조하는 형태로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다른 프로젝트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게시판 테이블 구성은 아시다시피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컬럼들을 만들어서 넣을 거고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수정이라던가 기타 관리 정보들이 들어가야겠지만, 단순하게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할 겁니다. 모델 만들기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티켓 모델 만들었던 것처럼 그 게시판 글에 대한 모델을 하나 구성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메소드를 4개 정도, 실제로는 5개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만들 겁니다. 화면은 이제 리스트, 게시판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리스트가 쭉 펼쳐지고, 클릭하면은 글이 나오죠. 그거 외에 글쓰기 버튼을 보면은 글쓰기가 나오고, 자기가 쓴 글을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위즈윅 에디터 써보기인데요. 서머노트라는 걸 쓸 겁니다. 부트스트랩 기반의 위즈윅 에디터고, 이 에디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시판의 글쓰기, 이렇게 표를 넣는다거나 글씨에 색을 입힌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 위즈윅 에디터를 가져다가 써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은 기존의 화면들이 쭉 나오죠. 일단 저희는 현재 티켓 리스트, 실제로 이 화면 자체가 리스트 화면이랑 거의 동일하겠죠. 여기다가 만들 거죠. 그러면은 지금 챗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챗을 리스트 게시판으로 만든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리팩토링, 제가 일단 보드를 몇 개 준비를 해놨던 게 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고, 기존의 티켓 모델을 보시면 계속 커넥션이 반복이 되죠. MySQL 커넥션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데퍼를 직접적으로 쓰고 리턴 받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들을 하나의 이제 라이브러리화해서 헬퍼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솔루션에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를 하나 하고요. 새 프로젝트에 클래스 라이브러리 보시면은 클래스 라이브러리 .NET 스탠다드, 코어부터는 .NET 스탠다드를 쓰게 되고요. 그 기존의 기존 ASP.NET MVC, 웹폼 아니면은 윈도우용 .NET 프레임워크 버전을 쓰신다면은 .NET 프레임워크용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클래스 라이브러리죠. 클래스를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클래스 라이브러리 .NET 스탠다드, 요거는 VB니까 넘어가고, 또 레이저 이런 거 넘어가고, .NET 프레임워크가 있죠. 요 두 개는 그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NET 프레임워크 기존 버전을 쓰신다면은 요걸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코어를 쓰기 때문에 코어용 .NET 스탠다드를 만들 겁니다. C# .NET 스탠다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프로젝트 이름은 보시면 myWeb이죠. 일단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일단 통일을 할게요.
lib, 라이브러리의 앞에 세 글자만 타서 lib로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하고, 최초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게요. 이제 향후 확장성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새 항목을 만들어서 클래스의 이름은 MySQL 데퍼 헬퍼로 하겠습니다. 이 데퍼 헬퍼가 그럼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외부에서 쓸 수 있게 퍼블릭을 주고요. 기존에 썼던 티켓 모델을 잠깐 보시죠. 티켓 모델에서 대표적으로 나올 만한 게 일단 여러 개를 반환을 받는 쿼리, 그리고 모델을 받아서 쿼리를 날리고 리스트로 반환을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커넥션을 받아서 execute, 쿼리와 execute 두 개의 메소드를 저희가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반복되는 부분은 역시 이 부분이겠죠. 일단 그냥 가져다 복사해서 붙여넣고, 대표적인 프로퍼티는 그러면 커넥션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하나 만들게요. 일단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지금 새로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참조가 안 돼 있겠죠. 일단 누계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MySQL 커넥션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쓰는 MySQL 커넥터를 추가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데퍼 쓸 거죠. 데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점 혹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빠른 작업 및 리팩터링을 누르게 되면은 유징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MySQL 커넥터로 네임스페이스가 변경이 됐네요. 일단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고요. 커넥션은 하나 만들어 놓고 퍼블릭 메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성자고요. 생성자를 하나 해놓고 최초에 생성이 되면은 자체 커넥션을 하나 생성하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T 해서 제네릭 형태로 하고요. 리스트 T로 할까요? 리스트 T 형태로 해서 get query로 하죠. 쿼리의 형태는 SQL을 받겠죠. 그리고 오브젝트 형태로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T를 반환을 해야죠. 제네릭이라는 형태죠. 보시면은 제네릭 형태로 이제 T를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그 리스트 T, 그 특정 이제 제네릭 형태로 클래스를 받아갖고 이제 해당 클래스 형태로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내부에 이제 있는 내용들은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되겠죠. 이 내용이 들어가겠죠. 유징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유징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커넥션을 오픈해준다.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굳이 오픈을 안 해줘도 되긴 해요. 이거를 오픈 안 해주면은 데퍼에서 자동으로 오픈을 해줍니다. SQL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SQL 만들 필요 없죠. 그럼 이 부분이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티켓 모델을 저희가 넣지만 티켓 모델은 실제로 저희가 전달받은 T의 형태가 될 거고요. 커넥션은 커넥션,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 멤버 변수의 커넥션이 될 거고, SQL을 넘겨받고 파라미터는 여기서 new가 아니라 파라미터 형태로 되고 to list로 전달받고 리턴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업데이트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커넥션을 열어서 execute만 하고 리턴으로 int 값을 주죠. 다시 보시면은 execute라고 할게요. get을 빼고 여기도 쿼리로 그냥 맞출까요? int 값이 될 거고 뒤에 인자는 똑같고 데퍼에 execute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주 제일 단순한 형태고요. 좀 더 복잡하게 아니면 좀 더 고급화, 좀 심도 있게 심화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이제 트랜잭션이 들어가야 될 거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싱크, 이제 비동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스태틱을 쓰시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 만들었으니까 여기서의 누계 패키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대퍼 필요 없죠. 여기서 이제 DB를 직접적으로 붙지 않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붙을 거니까 대퍼가 삭제하고 MySQL 커넥터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이 부분은 업데이트는 나중에 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MySQL 커넥터가 사라졌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MySQL 커넥터 필요 없죠.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티켓 모델인데, 이게 먼저 종속성에서 프로젝트 참조를 추가를 하고요. 프로젝트의 솔루션에 방금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체크하고, 보시면 유징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만든 MySQL 대퍼 헬퍼 치고 리팩토링을 누르면 유징이 따로 붙죠. 이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렇게 하고 커넥터가 아니라 그냥 뭐 DB라고 하죠. 그리고 해당 내용이 DB로 되고 커넥션이 별도로 붙을 필요가 없고 투리스트도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게 기본 골자였죠.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죠. 보시면은 유직문에 사용된 형식은 암시적으로 시스템 iDisposable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iDisposable을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구현을 해야겠죠. 컨트롤 점을 눌러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근데 그냥 자동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두 번째 그거를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디스포즈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주고요. 저희가 볼 건 딱 하나죠. 이 if문 바깥쪽에 그냥 점하고 디스포즈 이것만 추가해 줄 거예요. 메모리를 해제하는 시점을 그냥 만들어 준 거죠. 실제로 이 내용들은 저희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딱 저 정도만 추가를 해주고, 이것도 그냥 아래쪽에 추가를 해서 리전으로 묶고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이제 향후에 위쪽에 이제 관리돼야 되는 멤버 변수가 추가되면은 이 부분에 계속 추가를 해주면 될 거고요. 관리형 객체를 삭제합니다. 저 부분이네. 그럼 저 부분에다 넣죠. 관리형 객체죠. 비관리형 객체들은 뭐 널로 한다거나 뭐 이런 종료 내용이니까. 어쨌든 디스포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는 거고, 저희는 하나 추가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죠. 다시 티켓 모델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날리고, 이걸 DB로 바꾸고 래퍼 필요 없고 이렇게 처리를 했다. DBT가 아니죠. DB에 T는 필요 없죠. 반환값이 인트이기 때문에 끝났네요. 볼까요? 실행을 하고 오류가 나네. 몇 군데 더 있었군요. 어드민 쪽이네. 어드민 쪽도 필요가 없고, 이쪽도 쓸모없는 유직문들이 좀 들어가 있었네요. 여기서도 역시 레지스터니까 그 사용자 등록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추가해서 바꿔주고,
역시 필요 없고 db execute. 여기 역시 바꿔주고, 보시면 쿼리 싱글 or 디폴트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만든 적이 없죠. 쭉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근데 좀 기니까 그냥 쿼리 싱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 수도 있어요. 컨트롤 점을 누르면은 메서드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고, F11 눌러서 들어갑니다. 맨 아래 생겼으니까 순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올려주고요. 같은 형태지만 이건 리스트가 아니라 싱글로 남길 거죠. 동일하고 오브젝트 파라미터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넘겨줍니다. 하지만 쿼리 싱글이었죠. 와 디폴트 t 형태로 가고 to 리스트만 지워주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쿼리 싱글을 바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다시 볼까요? 실행.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변경해서 바로 잘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까지가 리팩토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트랜잭션 같은 걸 추가를 할 수 있겠죠.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고 당연히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메소드로 할게요. begin transaction. 보통 begin 트렌으로 하겠죠. 근데 좀 명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ySQL 트랜잭션 이렇게 안 하죠. 커넥션을 잡고 begin 트랜잭션을 가져오죠. 그럼 begin 트랜잭션을 했다 하면은 당연히 커밋과 롤백이 들어가겠네요. 그죠? 커밋은 트랜잭션을 커밋하고 롤백은 트랜잭션을 롤백을 하겠죠. 끝나면은 해당 부분을 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트랜잭션이 널이면은 트랜잭션이 없는 거고,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뭐 커밋하거나 롤백하는 형태가 되겠죠. 디스포지에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관리형 객체에서 만약에 트랜잭션이 있다 하면은 널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트랜잭션을 일단 커밋하기는 좀 찝찝하니까 항상 롤백을 하고 트랜잭션을 디스포지 하고 이렇게 하죠. 트랜잭션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넣어줘야겠네요. 아마 파라미터 순서를 보시면 파라미터 다음이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 없으면 널이 들어갈 테니까 상관이 없죠. 둘 다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티켓에서 저희가 만약 여러가지 DB 작업을 중복해서 할 거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유징 안쪽에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try 캐치를 만들어서 DB 작업을 저희가 3번 정도 한다고 칠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은 현재 구조에서는 DB 작업이 1, 2, 3이 한 번씩 바로 커밋이 되겠죠. 개별 커밋이니까. 하지만 DB에서 begin 트랜잭션을 여기서 열고 여기서 열거나 뭐 트라이에서 열거나 상관은 없긴 했지만 트라이에서 3번이 끝나면 커밋을 한다. 혹은 오류가 나면 롤백을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커밋하고 return r
int r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을 여러 번 만드는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throw new exception. 이 exception을 new로 하지 않고 ex를 던진다.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은 간단하죠? 실제로 이런 부분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뭐 쿼리가 여러 개가 들어간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뭐 하나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업데이트를 이걸 한번 하고 뭐 전체 업데이트를 또 다른 데다가 한 번을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티켓을 하나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썸머리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같이 업데이트 한다던가 이런 형태의 쿼리가 두 번을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쿼리를 두 번 별도로 날려서 다른 쿼리. 간단하죠? 이 부분은 뭐 동일한 동작이니까 놔두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일단 하나 끝났으니까 게시판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게시판을 만들 때 DB를 먼저 만들게요. MyWebDB에다가 t_board를 하나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글번호 IDX, 제목, 그리고 내용은 텍스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입력자 이름, 그리고 입력 일자, 조회수, 그리고 글의 상태. 글을 삭제했을 때 바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뭐 상태를 변경해서 글 상태가 특정 이 경우에는 타이니인트니까 뭐 0이면은 기본 상태고 마이너스 상태면은 뭐 표시가 되지 않고 뭐 0보다 크면은 뭐 공지사항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뷰 카운트는 사실 부 없음이 체크가 되는 게 맞고 이런 형태로 일단 DB를 만들 거고요. 그럼 이 DB의 내용이 모델이 하나 생겨야겠죠. 모델에서 보통 저는 여기에 계속 분리를 해요. 보드라는 걸 하나 만들고 문제는 보드라는 하위 폴더를 만들게 되면은 뭐 뷰 임포트 같은 데는 추가를 안 해주면은 기본적으로는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불편하게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일단 보드 모델 일단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즈 바로 아래 모델 보드 모델을 만들 거고요. 이 양이 비대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시면 이 모델즈 하위 폴더에 모델이 막 수백 개가 쌓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브 폴더로 나누시는 게 맞겠죠. 보드 모델을 제가 만들어 놨던 건데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내용 자체는 요거랑 같아요. IDX, 타이틀, 컨텐츠, 레지 유저, 유저네임, 데이트, 뷰 카운트, 그리고 뭐 스테이터스 플래그는 숏이었죠. 스테이터스 플래그까지 해서 리스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티켓 모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굳이 설명을 깊게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를 가져온다. 물론 지금 페이지가 들어가야겠지만 일단 페이지는 제외를 할게요. 뭐 리미트를 넣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갖고 단순하게 서치 값을 하나를 가지고 제목만을 검색을 해서 리스트를 가져온다. 물론 순서는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로 게시물을 클릭을 하면 하나를 가져와야 되니까 IDX 값을 가지고 get을 해서
단 하나를 가져오는 싱글 형태로 가져오게 처리를 했습니다. 글쓰기를 생각을 해보면 글을 입력을 해야겠죠. 스테이터스 플래그가 여기도 빠져있네요. 방금 추가한 거라. 저희가 글쓰기를 썼다, 새로운 글을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db에다가 인서트를 해줘야 될 거고, 수정을 눌렀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제목과 내용만을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삭제를 했다, 여기서는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게시물을 직접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복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게시판을 관리할 때는 스테이터스 플래그를 뭐 0만 갖고 온다,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딜리트가 아니라 업데이트로 스테이터스 플래그만 바꾸는 형태로 관리를 많이 하죠. 근데 일단은 CRUD를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스테이터스 플래그가 쓸 일이 없겠네요. 이건 항상 0이 나올 테니까. 모델은 이렇게 나왔고, 뷰를 만들어 볼까요? 뷰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쓸게요. 뷰 보드 리스트는 리스트의 보드 모델을 기본 모델로 가지게 될 거고요. 요 내용들은 실제로 티켓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뿌려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보드가 이렇게 뿌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글쓰기 버튼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뷰를 만들었으니까 컨트롤러에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홈에 가서 컨트롤러에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액션 리절트 보드 리스트로 할까요? 서치로 해서 리턴 뷰 한다고 하는데, 서치를 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보드 모델로 get 리스트, 티켓 리스트와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치로 이렇게 준다. 그럼 보드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메인 화면에 붙여줘야겠죠. 메인 화면은 쉐어드의 레프트 컴포넌츠 레프트 메뉴에 디폴트에 있죠. 티켓 리스트가 있으니까 채트 뭐 있는데, 티켓 리스트 부분을 복사해서 하나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건 보드 리스트가 되겠고, 그냥 한글로 게시판 하죠. 아이콘이지만 이런 건 따로 안 바꿀게요. 꾸미는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행해보면 티켓 리스트 바로 아래 게시판이 생겼고, 게시판을 클릭하면은 너무 없어 보이네. 어쨌든 보드 리스트 쪽에 그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인데 페이지 일단 뺄게요. 그리고 하나 추가하죠. 테이블 아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은 골뱅이 if를 해서 모델이 카운트가 0이면 추가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죠. 클래스 allow0 해서 allow info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정도로 해서 실행을 하면, 그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CSS 쪽에서 제어가 가능하죠. 꾸미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은 글쓰기를 눌렀을 때 저희가 이제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 먼저 글이 없으니까 글쓰기를 먼저 만들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보드라이트입니다. 보드라이트는 일단 전부 닫고 홈에서 보드라이트가 하나 있어야겠네요. 액션 리절트에 보드라이트 맞추기 위해서 대소문자 해주고 라이트는 따로 필요 없고 뷰만 하나 던져주겠습니다. 그럼 보드라이트는 제목, 게시판, 게시물 정도를 써줘야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보드 리스트를 그냥 갖다 붙이고 라이트로 바꿔줄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지워주고 단순하게 테이블로 내려가 보죠. 한 줄씩 쓴다. 다 필요 없죠. 바디부터 해서 tr을 하나 줬고 한 줄 t 테이블 로우 tr을 잡고 th 테이블 헤더로 제목하고 td 인풋을 넣겠습니다. 타입은 텍스트가 될 거고 부트스트랩인 홈 컨트롤을 넣고요. 붙여넣고 내용 지금은 별도의 편집기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에어리어로 할게요. 텍스트 에어리어의 경우에는 그 스타일을 통해서 위드 100%는 폰 컨트롤이 대체해 줄 거고 로우즈라는 걸 통해서 한 10줄 정도 기본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일단 이 정도 하고 지금 폼으로 이걸 묶어줘야겠죠? 폼1으로 하고 메소드는 포스트 액션은 저희는 레스트풀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홈에 보드 라이트 언더바 인풋 뭐 이렇게 하나 만들고 홈 데이터를 여기다 넣고 jQuery를 통해서 저거를 인서트하는 형태로 가볼게요. id로 tn1을 주고 jQuery btn1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해 줍니다. 어떻게 한다? 폼1에 그냥 서밋하죠.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이 단순하게 갈게요.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자체 닫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죠? 첫 줄이 이렇게 나오네.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서 저렇게 나오네요. 하고 됐죠? 제목과 내용 저장. 그런데 글쓰기를 익명 글쓰기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인증이 보통 붙죠. 로그인한 사람만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인증을 추가해 줍니다. 컨트롤 F8을 눌러서 다시 볼게요. 게시판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글쓰기는 로그인을 해야 된다. 글쓰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겠죠. 로그인을 하면 다시 게시판에 가서 글쓰기 문제없이 뜨죠. 두 번째로 아까 보드라이트 인풋을 만들었었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은 두 개죠. 타이틀과 컨텐츠가 되겠죠.
이렇게 받아도 되고 이런 형태로 받아도 되죠. 근데 일단 타이틀과 컨텐츠만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 역할, 권한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드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로그인만 하면 쓸 수 있다. 여기서 뷰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 일단 글쓰기를 하겠다. 모드 모델에 보드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모델에 타이틀과 콘텐츠를 넣고 인서트를 하겠죠. 그리고 OK를 떨궈도 되고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홈에 모드 리스트로 보내면 간단하죠.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타이틀이나 컨텐츠가 빈칸이 왔을 때, 뭐 이상한 글자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그런 내용들인데 객체지향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긴 하겠죠. 인서트에서 타이틀 스트링으로 볼까요? 널이거나 빈값이면 어떻게 한다? 스로 그냥 세션 하나 만들어서 던질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계속 같이 여기도 들어가죠. 업데이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시 생각해보면 아까 리팩토링 했듯이 이걸 체크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보통은 불값으로 하긴 하는데 그냥 보이드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메소드를 타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글쓰기를 하나 해보죠.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작성자가 없죠. 다시 작성자가 있어야겠죠. 작성자는 int 값이기 때문에 그냥 유저 네임으로 할게요.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작성자를 가져와야겠네요. 점 유저는 유저, 이 내용들은 나중에 유저 쪽을 좀 확장 메소드를 통해서 바꾸면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게시판을 들어가서 글쓰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목 안녕하세요, 첫 글입니다. 첫 글의 내용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저장. 오류가 나네. 제목이 빈칸이라고 뜨네. 그쵸? 다시 네임을 안 붙여줬네요. 네임은 타이틀이고 순서를 네임을 가장 먼저 넣을게요. 저희가 보는 거는 이후에는 네임만 보니까. 다시 게시판 글쓰기 안녕하세요, 첫글 둘째 줄 저장.
게시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널 값 때문에 이 퍼센트가 사라져서 쿼리가 좀 이상하게 들어갔었네요. 그럼 일단 한 줄은 떴고 클릭했을 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곳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라이트와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나 붙여 놓을게요. 복사해서 복사된 내용을 보드 뷰로 하겠습니다. 뭐 동일하게 이때는 글쓰기가 필요 없으니까 폼은 삭제가 될 거고 버튼도 필요 없다. 제목에 일단 모델을 지정을 해줄게요. 당연히 보드 모델이 하나겠죠? 리스트가 아니고. 제목은 보드 모델 보고 모델의 대문자 M이죠. 여기선 타이틀일 거고 내용은 모델의 콘텐츠. 당연히 작성자, 뭐 작성일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작성자는 네임만 필요할 거고 작성일자는 데이트에 날짜만 찍어주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줄이 어긋나는 게 보여드릴게요. 굳이 필요 없을까요? 그럼 그냥 프리 태그로 엮어준다라는 것만. 이렇게 되면은 줄바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허용이 되죠. 그럼 보드 뷰를 만들었으니까 컨트롤러를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렇게 할까요? 요거 붙이고 보드 뷰. 당연히 uint 값일 거고 idx 값을 마저다가 get 리스트가 아니라 get idx로 해줄 겁니다. 스태틱으로 안 했네요. 스태틱으로 하고 그럼 화면은 일단 내용은 다 됐고 리스트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걸 해줘야겠죠. 제목을 클릭하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A 태그를 걸어주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듯이 위치를 걸어주면 되죠. 다음에 보드 뷰 하고 그냥 물음표에서 쿼리 스트링 형태로 item.idx죠. 요거예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화면을 보시면 게시판 가서 클릭할 수 있게 나오죠. 요게 보시면은 요 부분을 봐보세요. 보시면은 보드뷰의 idx1이죠. 글번호 1번 클릭하면은 내용이 나오죠. 제목 나오고 내용 나오고 작성자와 작성일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 나의 글일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 있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보시면은 보드 뷰에서 추가를 하는 거죠. 일단 컨트롤 KD를 눌러서 소스를 한번 정리를 하고 아래쪽 버튼에서 버튼 클래스 뭐 btn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부트스트랩을 사용하시게 되면 외우셔야겠지만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을 만들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만 보여야 된다 라는 거죠. 만약에 유저의 아이덴티티, 유저 아이덴티티에 본인이 그릴 때 로그아웃을 해서 보시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게시판 마지막으로 이제 수정한다, 삭제한다. 뭐 당연히 버튼을 눌러서 만들면 되겠죠. 버튼 1에 버튼 2
스크립트가 여기 들어가나 저기 들어가나 상관없지만 일단 같은 영역에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tn1 btn1에 클릭을 하면은 보통은 AJAX를 통해서 저런 거를 처리를 하겠지만 지금은 폼을 통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해볼게요. 폼1에 메소드부터 할까요? 메소드는 포스트가 되고 액션은 홈에 보드 에디트 정도로 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네임과 네임은 idx가 될 거고 밸류가 들어가겠죠? 모델.idx 삭제 타입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타입으로 하고 비워두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시면은 폼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뭔가 액션이 있으면은 이 타입을 바꿔서 넣어줄 거예요. 일단 수정이다. 헷갈리니까 btnu와 btmand로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와 딜리트. btnu를 클릭하게 되면은 폼1 안에 있는 폼1 안에 있는 input name이 타입인 것을 value를 u로 넣고 폼1을 서밋 하겠습니다. 당연히 D 역시 그냥 D로 바꾸고 폼1을 서밋한다. 그리고 보드 에디트를 컨트롤러에 만들어야겠죠. dx와 스트링으로 아까 뭐였죠? 보드 뷰의 타입이네요. 스트링 타입을 가져온다. 일단 당연히 보드를 먼저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생각해보시면 보드 모델을 가져오고 유저의 유저 시퀀스는 이게 될 거고 유저가 유저 시퀀스와 맞으면 다르면 권한이 없죠. 맞으면 잘못 생각했네. 타이틀도 봐줘야 되네요. 아니지. 그렇죠.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야겠죠. 잘못된 요청입니다로 끝나죠. 보드 에디트라는 내용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보드 에디트 뭐 인풋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런가? 보드 에디트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뷰를 떨고 야겠네요. 모델로 정리를 해볼게요. 보드 에디트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이 오게 되면은 보드 게시물 내용을 읽어보고
본인의 로그인한 사람의 그 유저 번호를 가져와서 본인이 쓴 글이면은 아니면 본인이 쓴 글이 아니면 수정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수정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정 가능 화면을 뿌려주는 거고, 수정이 아니라 삭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삭제하고 리스트로 돌려주고, 이 두 개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잘못된 요청입니다 하고 오류를 뿌리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보드 에디트를 안 만들었죠. 보드 에디트까지 하나 만들게요. 보드 에디트는 뷰 화면이랑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뷰를 에디트로 하나 만들고, 이 내용이겠죠? 텍스트가 밸류가 여기 될 거고, 이런 형태로 하겠죠. 물론 HTML 점으로 시작하는 텍스트 박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만들기는 나아요. 타이틀로 해서 타이틀을 뿌려준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보시면 뭐지? 맞는데? 타이틀에 모델.타이틀 짠, 그리고 new 해서 내용을 클래스를 넣어줘야 되겠죠. 클래스가 근데 클래스라는 건 예약어기 때문에 골뱅이를 붙여서 예약어를 회피해주고, 홈 컨트롤로 해서 해당 내용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곧 이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실제로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이 HTML 헬퍼를 통해서 그린다면은 이런 형태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네임이 빠졌네. 네임 타이틀에 이렇게 되는 내용이 이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쓸 거냐, ASP.NET에 지원되는 헬퍼를 통해서 그릴 거냐, 아니면 직접 그릴 거냐. 저는 위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내용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에어리어로 그릴 수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 있죠. 컨텐츠 모델.컨텐츠 귀찮으니까 갖다 붙이고, 아까 로우즈가 10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 줄 맞추고, 에디트의 내용에서는 일단 이 부분이 걸쳐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빼고, 라이트에 있던 저장 버튼을 가져다가 붙여놓을게요.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가고, 다시 라이트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로 가고, 폼이 없죠? 폼, 다시 라이트에 있는 폼을 가져다가 에디트에 있는 폼을 묶어주고, 라이트가 아니라 에디트 인풋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홈에 있는 이 내용이겠죠. 여기서도 인증은 들어갔어야겠네요. 인증이 없는 건 위로 올릴게요. 인풋 아래로 들어가고, 에디트 가고,
IDX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기존 글이 있어야지 수정을 할 거니까. 그럼 다시 보시면은 에디트 쪽에서 하나 추가돼야겠네요. 히든으로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이 아니죠. 이제 에디트의 내용이 들어가고 이 내용이 반복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정상적이다. 타이틀은 타이틀이 들어가고 모델에 콘텐츠는 콘텐츠가 들어가고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리스트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냥 할게요. 보통 뭐 자기 글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탭을 한번 정리를 하고 게시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로그인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게요. 만들었던 걸로 로그인을 하고 게시판 들어가서 본인 거 이게 왜 이런 게 뜨죠? 뷰 밑에 폼을 보여줘 버려서 그러네요. 히든 타입 인풋이 타입이 히든으로 되면은 숨겨진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했죠? 수정 버튼을 눌러볼게요. 수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첫 글을 둘째 줄 112 해서 저장을 누르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삭제했다? 삭제도 잘 되네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머노트 추가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서머노트는 오픈소스예요. 보시면 서머노트.org라는 곳에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부트스트랩 기반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편집기가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여기 있을 텐데 CDN이라는 걸로 이제 인터넷에 그냥 배포를 해줘요. 보시면 jQuery 들어가고 뭐 jQuery와 부트스트랩이 있으면 그러니까 없으면은 요거 두 개를 추가해줘라. 있으면은 요것만 추가해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할게요. 요거 두 개를 복사해서 어디에? 일단 라이트에다 넣을게요. 라이트 메뉴에다 넣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보시면은 그냥 div하고 텍스트 에어리어도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 에어리어의 컨텐츠 있죠. 서머노트로 바꿔준다 라는 액션을 보여주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서머노트가 아니죠. 컨텐츠죠. 컨텐츠는 폼 밑에 있고요. 밑에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의 네임이 컨텐츠인 것을 서머노트로 바꾼다. 과정을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누르면은 서머노트가 뜨죠. 높이나 이런 옵션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용들을 입력을 한다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 이게 바로 안 넘어가요. 왜냐면은 과정이 처음에 텍스트 에어리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로 이렇게 편집기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에어리어 값이 바로 변경되진 않죠. 누르면은 값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삭제하고 코드뷰를 보시게 되면은 코드뷰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값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은 값이 또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들어가나 본데 보통은 서밋 전에 이 텍스트 에어리어 값으로 기존에 있는 서머노트 값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서머노트 쪽에서는 아마 코드라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서머노트 코드로 마크업 스트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기존 값에서 이제 밸류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코드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이 밸류에 코드라는 걸로 넣어줘야 된다. 다시 정리해보면 코드를 가져오고 코드를 여기에 넣어준다. 코드라는 거는 마크업이죠. 일단 이렇게 하고 글쓰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정리하고 글쓰기 세요 코드 정리 색깔도 막 넣고 해볼게요. 볼드가 안 먹네. 이렇게 했다. 저장을 눌렀다. 이상하게 뜨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HTML 코드로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뷰에서도 해당 내용을 저렇게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럼 그대로 찍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골뱅이를 눌러서 레이저로 그냥 찍게 되면은 HTML이 무조건 인코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XSS 공격, 즉 스크립트나 이런 내용들을 강제로 넣고 게시판에다 넣고 악의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그런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조건 인코딩이 돼서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나는 무시하고 그냥 찍겠다라는 내용으로 html.raw 해서 이 내용을 묶어줍니다. 다시 볼까요?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왜 이걸 묶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스크립트를 여기다 강제로 넣어서 뭐 자기 사이트라던가 이상한 사이트로 뭐 이동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는 거고요. 저 역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입력하는 쪽에서 이제 저런 텍스트를 쭉 검색을 해서 이상한 태그라던가 좀 악의적인 태그들을 개발자가 막는 그런 방화벽을 처리를 해야겠죠. 하나 더 들어가서 수정을 눌렀을 때는 기존 내용들이 텍스트 에어리어일 때니까 이렇게 뜨는데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뷰에 있는 내용을 이제 동일하게 가져갈게요. 에디트죠. 근데 이 부분을 텍스트 에어리어 라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라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 좀 텍스트 에어리어죠. 이건 뷰네. 뷰가 아니라 에디트에 가서 라우가 아니라 텍스트 에어리어로 가서 컨텐츠가 되는 거고 라이트에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요. 붙여넣을게요. 동일한 내용이니까 컨텐츠가 이렇게 지금은 이 해당 컨텐츠를 서머노트로 바꾼다. 서머노트로 바꾸게 되고요. 저장할 때 다시 서머노트에 있는 내용, 클라이언트 내용을 넘기기 좋게 폼1으로 바꾼다. 뷰에 있는 그 내용을 추가를 안 했네요. 라이트에 있는 서머노트, 그쵸? 클라이언트에서 쓸 거니까 저걸 항상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추가를 안 해줬네요. 볼게요. 그쵸? 제대로 나오죠?
저장 눌렀을 때도 문제가 없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예요. 클라이언트 서버에 있는 것과 별도로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있는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추가를 해주고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넘겨줄 때 폼1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이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요가 합니다. 특히 AJAX나 이런 것도 별도의 데이터를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AJAX로 뭔가 기존에 있는 이 텍스트 에어리로 붙을 때 변경되기 전의 값으로 호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밸류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코드를 저렇게 썼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은 또 되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게시판 만들기, 그리고 게시판에 글쓰기를 위한 서머노트, 위즈윅 에디터라고 하는 에디터를 붙이는 것까지 끝났고요. 전반적으로 위즈윅 에디터 붙이는 것 이외에는 티켓리스트 쪽 하셨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좀 아쉬웠던 점은 리팩토링을 좀 이런 아이덴티파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덜 됐죠. 불편하죠.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좀 유저 점 그냥 아이덴티파이 혹은 유저 점 get 유저를 통해서 유저 모델을 직접 가져온다던가 이런 형태로 좀 리팩토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